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엄청난 폭발을 보여주는 이 장면은 그동안 러시아가 세계 최강의 방공 시스템이라 그토록 자화자찬했던 S-400의 미사일 포대가 유폭을 일으키며 파괴되는 장면인데요. 현지 시각 8월 23일 우크라이나군은 크림반도의 올레니브카 지역에 배치되어 있던 이 S-400 방공 시스템 미사일 포대에 미사일 공격을 가해 제대로 파괴해버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크라이나군은 여러 드론을 통해 러시아 방공 시스템들이 배치된 위치를 파악한 다음 몰드 같은 기만체를 먼저 발사해 러시아 방공망을 교란하고 이후 직접 미사일로 S-400을 타격해 파괴하는 정석적인 데드 작전을 벌인 것으로 파악되었는데요. S-400을 파괴한 것은 스톰 섀도우 스칼프 순항 미사일이라 전하는 이도 있고 하푼 대함 미사일이나 넵튠 대함 미사일이라 전하는 이도 있어서 무엇으로 공격했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훨씬 더 긍정적인 전과들이 남부전선에서 본격적인 2차 대공세를 시작한 우크라이나군에게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6월에서 7월 첫 공세 작전은 사실상 실패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있었고 이후 대화력전으로 전환했음에도 전과가 상당히 느렸는데요. 그러나 그에 비해 최근 8월에 시작된 2차 대공세는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이며 주요 공세 지점들에서 계속해서 우크라이나군의 여러 정착촌들을 연쇄 탈환하면서 성공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현지 시각 8월 22일 여러 오신트 소식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지난주 우크라이나군은 기존에 전투 중이던 부대들 외에도 17개 여단 규모에 달하는 엄청난 전략 예비대 병력을 빠짐없이 투입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제10군단의 예비 병력들이 상당히 순조로운 공세를 비교적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남부전선의 주요 전선인 오레오브 축선과 벨리카 노보실카 축선에서 괄목할 만한 전과들이 계속해서 보고되고 있는데요. 그 밖에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 접하셨겠지만 결국 지난 6월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 크렘린으로 반란을 일으켰던 바그너 그룹의 수장 예비게니 프리고진이 요단강을 건너버렸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전략 폭격기들이 2번 연속이나 대파되며 엄청난 불길에 휩싸였다는 소식 등 여러가지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러시아 내 강경파 인사들은 우크라이나군의 강력한 공세를 막기 위해서 한시빨리 지금의 전쟁을 전면전 체제로 전환하고 국가 총동원령을 내려 200만 명 이상의 예비군을 전장에 투입해야 한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크라이나군의 이번 2차 대공세가 생각보다 훨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현지 시각 8월 22일 전해진 여러 오신트 소식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남부전선의 벨리카 노보실카 축선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의 제35 해병 여단과 제36 해병 여단이 공세를 지속하며 자비트네 바자냐 정착촌에 진입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현장에 숨어있는 러시아군 잔당에 대한 소탕 작전을 벌이는 중인데요. 이들의 공격으로 자비트네 바자냐 정착촌의 동쪽에 있는 T-0518 도로 축선에 있던 러시아 측 병력 도네츠크군 캐스케이드 대대가 패퇴했고 이들의 오른쪽을 방어하고 있던 러시아군 제37 근위 차량과 소총 여단은 T-0518 도로 축선으로 긴급 투입되어 우크라이나군의 진격을 막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마저 화력에 있어 절대 우위인 우크라이나군의 공세를 막지 못해 자비트네 바자냐 정착촌 동쪽에 있는 도로 분기점에서 패퇴하고 물러날 수밖에 없었는데요. 게다가 스타롬니 리우카를 지키기 위해 급히 이들 제37 근위 차량과 소총 여단을 투입하는 바람에 원래 이들이 지키고 있던 곳이 위험해진 상태입니다. 이 전선 전면에는 우크라이나군 제4전차 여단, 제37 해병 여단과 제38 해병 여단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들을 막기 위해 배치되어 있던 제37 근위 차량과 소총 여단이 빠졌다가 패퇴해버린 상태인 만큼 나머지 러시아군의 방어는 그만큼 더 약해지겠죠. 우크라이나군의 다음 목표는 자비트네 바자냐 남쪽의 전략 요충지로 손꼽히는 스타롬니 리우카입니다. 이곳으로 향하는 노바포시타 정착촌 일대에는 러시아군 제136 근위 차량과 소총 여단이 배치되어 있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은 이들을 격파하기 위해 집중 포격을 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노바포시타 정착촌과 스타롬니 리우카는 매우 가까운 만큼 조만간 우크라이나군이 스타롬니 리우카를 탈환하게 될지 지켜봐야겠는데요. 이보다 더욱 인상적이고 크고 많은 전과 소식이 들려오는 곳은 오레호브 축선입니다. 이곳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의 일부 부대가 러시아군의 2차 주 방어선을 돌파했고 최후 보루인 세니치네 코앞까지 진격한 상태입니다. 최근 제47 기계화 여단을 비롯한 우크라이나군이 로보티네 시민들을 구출해냈고 로보티네와 베르보브 모두 확실히 탈환했습니다. 이후 현지 시각 8월 21일 우크라이나군은 오레호브 축선의 격전지 로보티네 남쪽 2.7km 지점에 있는 노보프로코피우카 정착촌까지 진격했고 이곳을 지키는 러시아 예비군 병력 및 제108 공중강습연대 병력을 격파하기 위해 시가전을 벌이기 시작했는데요. 이후로도 우크라이나군은 남쪽으로 이첸코브, 슬로드카 발카, 세니츠네 정착촌에 이르는 여러 지역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지역들은 러시아군이 구축해 놓은 2차 방어선의 주 참호선들인데 이미 우크라이나군이 이 지역을 뚫고 들어가며 이 일대 지역을 모두 경합지로 만들어 놓은 것을 척파로의 전황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세니츠네 북쪽에 러시아군 방어부대들이 배치되어 있고 그 바로 아래 남쪽에 주 2차 방어선이 늘어서 있습니다. 이곳은 러시아군의 2차 방어선 중에서도 최후의 보루인데 이미 우크라이나군 일부 부대가 이 지역을 돌파했으며 현재는 이곳에서 양측 병력이 뒤섞인 난전 형태의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이 이 세니치네까지 확실히 탈환하게 된다면 러시아군의 2차 방어선을 모두 무너뜨린 셈이 되며 이후 3차 방어선까지 위협할 수 있게 됩니다. 세니치네에서 우크라이나군의 최대 공세 목표 3곳 중 하나인 전략 거점 토크마크까지의 거리는 불과 17km에 불과한데요. 그렇게 우크라이나군은 세니치네에서 강력한 화력 우위에 있는 포병들의 포격을 통해 토크마크로 이어지는 러시아군의 철
철도 보급을 원천 차단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되면 러시아군의 3차 방어선도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러시아군의 3차 방어선은 오체레투베이트에서 이어지는 이중 참호선이고 그 바로 뒤 남쪽이 토크마크인데, 이곳까지 우크라이나군이 탈환하게 되면 더 이상 남부전선의 러시아군 방어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포리자 전선 중 이쪽 방면의 러시아군 점령지는 확실히 우크라이나군이 탈환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현지 시각 8월 21일 오레오브 축선의 척 8호 전황 지도를 보면 오레오브 축선 동쪽 H08 도로 방면에 있는 빌로호리아 남쪽 그리고 베르보브 북쪽 방향에서 역습을 시도했으나 역시나 격퇴당해버리고 물러가 버렸는데요. 이후로는 반대로 우크라이나군이 폴로이 쪽 방면으로 빠르게 진격하고 있으며 돌파구의 동쪽 방어선을 지키고 있던 러시아군 제22 그니스페츠나츠 여단 및 제1429 차량화 소총 연대 4개 바알스 예비군 대대 등을 격파하며 오레오브 축선 남쪽 깊숙이 들어간 중심 7km의 돌파구를 크게 확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동쪽의 베르보브 정착촌은 이미 우크라이나군이 확실히 탈환했으며 이곳에서 동북쪽 5km 지점의 노보페도리우카 정착촌까지 우크라이나군이 진격했다는 정보가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우크라이나군의 진격에 밀려 방어선을 지키고 있던 러시아군 주력 부대인 예비군 부대들은 대부분이 저항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많은 병력이 항복하거나 도망치고 있다는데요. 최근 들어 러시아군의 일일 사상자 수가 400명대로 줄어들기도 했는데, 이처럼 제대로 전투조차 치르지 않고 투항하거나 도망가버리는 사태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미국 전쟁연구소 ISW의 평가에 따르면 이 지역의 러시아 예비군들에게 중화기가 거의 없는 상태이며 병사들 또한 중화기의 조작법을 익히지 못한 상태로 투입되어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나마 투입된 포병 장비들도 사거리가 굉장히 짧은 구형 곡사포들 위주여서 이런 장비로 우크라이나군과 대포병전을 치를 수 없는 상태라고 하는데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느낀 러시아 내 강경파들은 이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의 공세를 물리치기 위해 전면전으로의 체제 전환과 국가 총동원령 선포, 200만명 예비군 징집 및 투입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성토하고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 너무나 막대한 희생이 발생할 것이 분명하고 푸틴의 정치적 입지 또한 끝장날 것이기에 더 두고 봐야 할 듯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밖에서도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8월 24일 새벽 바그너 그룹의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과 바그너 그룹의 설립자로 알려진 드미트리 우트킨이 전용기에 탑승한 채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 북서쪽의 트베르 지역을 지나가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전용기는 그 와중에 S-400 방공 시스템이 발사한 지대공 미사일에 맞고 격추되어 버렸고, 이 같은 지시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내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모스크바로 진격하며 반란을 진행하던 도중 멈춰버리고 벨라루스의 중재안을 받아들였던 프리고진은 푸틴의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는데, 그 예상이 실제로 이뤄진 셈인데요. 이제 곧 바그너 그룹은 러시아 정규군 소속으로 편입되어 러시아 정부의 지시를 받게 될 확률이 커진 듯합니다. 게다가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무수히 많은 미사일 공격을 퍼부었던 폭격기 기지들이 또다시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공격에 2번 연속 대파되면서 러시아의 방공망에 큰 문제가 있음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지난주 8월 19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남쪽 200km 지역에 있는 솔치 공군기지에는 우크라이나군의 쿼드콥터 드론 공격이 가해져 엄청난 폭발과 화염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아무리 적게 잡아도 2대 이상의 폭격기들이 파괴되었는데, 투플레프 22 M3 폭격기 하나가 엄청난 화재에 휩싸여 불타는 장면이 공개된 것을 보아 이 폭격기는 상당한 양의 무장과 연료를 가득 채운 상태로 날아오르려던 그 순간 공격받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때 공격으로 큰 충격에 빠진 러시아가 방공망을 크게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똑같은 피해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현지 시각 8월 22일 전해진 여러 오신트 소식에 따르면 전날인 8월 21일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와 칼루가 우크라이나 내 베르단스크 일대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드론 공격을 감행했다고 하는데요. 일반 프로펠러식의 공격 드론과 쿼드콥터 형식의 공격 드론은 물론 무인수 상정을 비롯한 여러 종류의 드론이 이번 공격에 동원되었다고 합니다. 이 공격은 지난주 러시아가 체르니히우 극장을 공습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지시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8월 21일에서 22일 사이 모스크바 서북부의 크라스노고르스크 지역 및 스트로기노 지역에서 드론으로 인한 폭발이 발생했고, 우크라이나의 항구도시 베르단스크의 러시아군 물류 집적소에서도 드론 공격이 확인되었습니다. 여러 곳에서 피해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체르니히우 국경에서 약 220km 지점에 있는 러시아 칼루가주 샤이코프카 공군기지에서 가장 큰 피해가 보고되었는데요. 이 공군기지는 그동안 우크라이나의 KH-22 대함 미사일을 가장 많이 발사해왔던 폭격기들이 발진해왔던 거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러시아 내 독립 언론 매체인 바자와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이 밝힌 정보에 따르면 8월 21일 새벽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공격으로 인해 이곳에 배치된 러시아 제22 근위 중폭격기 사단의 제52 중폭격기 연대 소속 투플레프 22 M3 백파이어 초음속 폭격기 한 대가 파괴되었다고 하는데요. 흑해 동부의 러시아 해상가스전을 향해서도 우크라이나의 공격 드론들이 여러 나라 들었지만, 당시 초계 비행 중이던 러시아 해군 항공대 소속 수호이 30 SM 전투기가 이를 발견해 모두 요격하는 탓에 이 공격은 실패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최근 들어 이처럼 러시아가 전쟁과 상관없는 곳을 공격할 경우 러시아 내 중요 시설들도 공격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행동으로 보여주며 무관 이들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을 줄여나가고 있는데요. 이를 보면 역시 전쟁에서 방어만 해서는 승리하기 어렵고 적의 공격을 예방할 수 있는 충분한 억지력이 있어야 함을 실감하게 됩니다. 우크라이나가 곧 러시아군의 2차 주 방어선들을 모두 격퇴했다는 소식이 들려올지도 모르겠는데요.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